안녕하세요. 승부TV입니다. 오늘은 야구와 축구 몇 경기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초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끌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요미우리와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우선 요미우리는 7연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 경기 홈런이 터지고 있죠. 부상자들의 복귀 이후 타선이 매우 좋은 흐름을 유지하면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직전 주니치 시리즈에서 5연패를 벗어나면서 흐름을 전환했습니다. 타선도 활발하게 터지고는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무려 11개의 안타와 4개의 볼넷으로 출루를 하고도 1득점에 그치며 1대1 무승부를 보여줬습니다. 매우 아쉬운 모습이었죠. 역시 출루는 많지만 득점력에서 문제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로는 요미우리는 양헬 산체스가 올라옵니다. 이번 시즌 11번 나와서 5승 4패 4.23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죠. 직전 경기 중립구장에서 요코베이를 상대로 6이닝 동안 6피안타 6K 1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6월 9일날 등판했죠. 6월 9일날 등판 이후에 6월 22일날 등판해서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6월 9일에는 오릭스 상대로 6.2이닝 9피안타 3K 3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한신과 소뱅을 상대로 조기강판 패전을 당했지만 나머지 8경기에서는 154km 강속구를 던졌고 평균 구속도 150km를 유지하면서 144km대 커터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를 상대로는 한 번 나와서 1승 0.00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최근 히로시마 방망이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산체스 호투가 오늘 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히로시마 선발로는 오세라 다이치 투수가 올라옵니다. 직전 홈에서 야쿠를 상대로 6이닝 6피안타 1K 6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세이브 상대로도 7이닝 3실점으로 노 디시전을 기록했습니다. 오세라 다이치 선수가 지난 시즌에 팔꿈치 부상으로 해서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승리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죠. 날카로운 커터가 위력적이었던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에도 2연승에 13이닝 무실점의 상승세에 있다가 부상으로 점검의 시간을 보내고 복귀한 이후 5경기에서 3패 흐름에 있죠. 그리고 요미우리를 상대로는 2경기에 나와서 1승 1패 2.25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 요미우리의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요미우리를 상대로 호투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실점 빈도가 늘어나는 것도 다소 우려가 되고 있죠. 따라서 이 경기에는 선발 투수 최근 흐름에서 산체스가 우위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선의 기대치와 집중력 또한 요미우리가 좀 더 나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 요미우리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미우리가 승리한다면 핸디까지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SSG와 삼성의 경기입니다. 최근 좋은 흐름의 선발 간의 맞대결이죠. SSG는 오원석 투수가 선발로 올라오고 삼성은 최채용 투수가 선발로 올라옵니다. 타선은 양팀 최근에 승은 없지만 무시무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 경기는 작은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홈팀 SSG 오원석 투수는 직전 홈에서 LG에게 5이닝 4피안타 5개의 볼넷을 허용했죠. 볼넷이 좀 많아 보입니다. 4실점으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원정에서 기아를 상대로 5이닝 3피안타 3실점으로 노 디시즌을 기록했습니다. 6월 4경기에서 2승 1패 3.0 흐름 속에 선발과 구원에서 활동하고 있죠. 10경기에 선발로 나와서 3승 2패 3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3경기에서는 5이닝을 채우지 못한 채 강판됐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4승 1패 1홀드 2.65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역시 홈에서는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삼성을 상대로는 한 경기에 나와서 승패 없이 5.79를 기록하고 있으며 4.2이닝 동안 5실점을 기록하고 있죠. 반면 삼성의 최채용 투수는 직전 경기 홈에서 하나를 상대로 6이닝 동안 4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두산을 상대로도 6이닝 8피안타 4실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11승 투수죠. 지난 시즌에 11승 투수지만 이번 시즌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지면서 시즌 개막 후에 5경기에서는 투구 내용이 불안했지만 직전 경기 포함해 3경기에서는 컨디션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죠. 다만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정에서 8.62의 평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시즌에 맞붙은 SSG와 4경기에서는 2승 1패 3.16의 기록이 있습니다. 직전 시리즈에서는 양팀 다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죠. 특히 삼성은 불펜이 무너지면서 6회까지 5대1로 리드를 잡았던 경기를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 여파가 오늘에까지 미칠지 우려가 되고 있죠. 역시 SSG 또한 7회까지 3대0 리드를 잡은 경기를 불펜이 무너지면서 4대3으로 역전패한 바 있어 양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오늘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죠. 선발 투수 매첩 면에서 봤을 때 지난 시즌에 11승을 기록한 최채홍 투수가 삼성의 최채홍 투수가 직전 경기 올 시즌 최고 투구로 페이스가 완전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하나의 경기이기 때문에 최근 하나의 페이스가 좋지 않아 완전한 신뢰를 받기에는 어려워 보이나 아무튼 직전 경기에서 투구 페이스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기록이 좋지 않지만 지난 시즌은 원정에서 매우 좋은 기록을 낸 적도 있습니다. 또 SSG를 상대로 지난 강점을 보여줬죠. 따라서 오늘 최채홍 투수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팀 다 불펜에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느 정도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그렇다면 원정팀 삼성이 좀 더 나은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경기 삼성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한화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선발 매치업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죠. 한화 선발 김기중은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두산의 선발 최원준은 7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김기중은 삼성을 상대로 3.2이닝 동안 5피안타 2자책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으며 최원준은 키움을 상대로 7이닝 동안 6피안타 3실점으로 노디시즌을 기록합니다. 타선의 흐름은 양팀 다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는 8연패의 늪에 빠져있고 두산 역시 키움과 롯데를 상대로 4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화 선발 김기중 투수는 이번 시즌 데뷔 후에 4경기째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퀄리티 스타트는 아직 없습니다. 17이닝 동안 12실점을 기록하고 있죠. 평균 구속이 138km대를 기록하면서 구속은 빠르지 않지만 제구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던 투수입니다. 다만 실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피안타 허용률 또한 매우 높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죠. 이번 시즌 홈에서는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9.0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전에는 처음 데뷔하죠. 이에 맞서는 원정팀 최원준 투수는 최근 5경기에서 3승의 흐름 속에 있죠.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7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8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차례 등판 중 10경기에서 짠물 투구를 보여주고 있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면서 구위가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에 4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를 상대로는 한 경기에 나와서 승패 없이 1.8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또 두산의 최원준 선수 호투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는 지난 일요일 홈에서 KT 상대로 1대11의 큰 패배를 당하죠. 수비 실책이 뼈아픈 점수를 내주며 크게 패합니다. 두산은 일요일 홈에서 롯데 상대로 7회 초 2대3 리드를 허용한 상황에서 서스펜디드 경기로 선언되면서 시리즈 2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순위가 7위로 추락하면서 타선 리듬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경기 선발 매치업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산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산이 승리한다면 2점차 이상의 승리도 가능해 보이죠. 따라서 이 경기는 원정팀 두산의 행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침 울산과 파텀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파텀 유나이티드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죠. 울산은 이전 1차전에서 비에텔에게 1대0으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다만 점유율 면에서는 71대 29라는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고도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답답한 면을 보여줬죠. 11개의 슈팅 중 유효슛이 1개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라운드에서 갑작스러운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포워드 힌터제어가 꾸준히 득점을 책임지고는 있으나 움직임이 다소 한정적이라는 평가죠. 그리고 이동준과 이동경이 올림픽 대표로 차출되면서 전력 누수까지 감안해야 하는 일정입니다. 반면 공격력보다는 수비에서는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결정력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바텀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울산이 이번 경기도 수비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무실점의 결과 속에 공격력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공격적인 측면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더 개선된 작전으로 좀 더 나은 공격 효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죠. 원정팀 바텀 유나이티드는 사실상 홈이죠. 1차전에서 카야를 4대1로 격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쾌조 스타트를 했죠. 그리고 홈 이점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무너질 경기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력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죠. 수비수들의 개인 기량 역시 떨어지지 않아 1대1 매치업에서 끈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렇지만 공격력에서는 울산은 압박을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투톱은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측면자는 스피드가 무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습 전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따라서 울산을 상대로 무득점 경기를 치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울산이 전력면에서 앞선 우위를 보이며 상대를 일방적으로 몰아칠 것으로 보이죠. 비록 직전 경기에서 답답한 공격력과 결정력을 보여줬지만 어쨌거나 두드리다 보면 열리겠죠. 따라서 이 경기 울산이 주도적인 흐름을 가져가면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대구와 유나이티드 시티의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대구 선전이 눈에 띄죠. 비록 가와사키에게 3대2로 석패를 당했지만 90분 내내 대등한 싸움을 가져가면서 잘 버텨줬습니다. 다만 결정력에서 다소 아쉬운 면을 보여줬고 수비 실수 또한 매우 아쉬운 면을 보여줬죠. 이번에 상대하는 유나이티드 시티가 1차전에서 베이징 고안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가져갔죠. 하지만 베이징이 유소년 선수 위주로 스쿼드를 꾸렸음에도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는 점은 유나이티드 FC의 전력을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 대구가 승점 3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세징야의 활약이 좋죠. 2선에서 완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며 전 포지션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세징야 특유 반박자 빠른 전진 패스로 1선의 매끄러운 공격을 유도하기도 하면서 1, 2선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전력 누수가 많죠. 기존 부상자에다가 센터백 정태욱과 김정우 그리고 정승원이 올림픽 대표 차출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 공백이 많은 게 눈에 띄죠. 그래서 가와사키 전도 생각해보면 모두 이들의 부재로 야기된 위기였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며칠 만에 수비에서 안정감을 찾기란 어려워 보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가 전력 우세를 앞세워 상대를 충분히 몰아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공격력 측면에서 1, 2선 조합이 제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득점을 내는 데는 어려워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반면 수비에서 대표팀 착출로 인한 전력 누수가 두드러지지만 유나이티드 시티가 공격력으로 봤을 때 결정력이 거의 바닥 수준이라 크게 우려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유나이티드가 역습 활용을 주 공격 루트로 가져가겠지만 효과가 다소 미지근한 상황이죠. 또 유나이티드 중원 미드필드 전방 압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대구가 쉽게 이들을 돌파하고 멀티 득점 이상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홈팀 대구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베이징 고안과 가와사키의 경기입니다. 가와사키의 대승이 기대되는 경기죠. 베이징 고안이 1라운드 유나이티드 시티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점유율과 슈팅수에서도 절대 열세를 보였지만 버티기 전략에 나서면서 승점 1점을 따냈죠. 특히 베이징 고안이 유소년 선수 위주로 팀을 꾸렸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험치가 적죠. 따라서 가와사키 공격진을 상대로 매우 어려운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 양면에서 많은 허점을 보이며 대량 실점을 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득점 면에서는 스쿼드 뎁스가 얇아 변화를 주기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무득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가와사키의 압도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죠. 따라서 이 경기 가와사키가 전력 우세를 앞세워
상대를 충분히 몰아칠 수 있을 것이며 1, 2선의 파괴력이 가와사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무난하게 대량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3점 차 이상의 승리도 가능해 보인다는 생각으로 이 경기는 플러스 2.0 핸디를 가와사키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유로 2020 스웨덴과 우크라이나 경기입니다. 이 경기마저도 이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스웨덴이 스페인을 누르고 2조 1위로 토너먼트 진출했죠. 스페인과는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슬로바키아와 폴란드를 어렵게 제압하면서 2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해 C조 3위로 올라온 우크라이나와 일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어제 16강전 두 경기 결과를 보면 유로 2020은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 경기만큼은 전력 우세를 보이고 있는 스웨덴이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좋은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8강 진출에 무난히 승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스웨덴이 조별리그에서 폴란드전에서만 멀티 실점을 내줬을 뿐 1, 2차전은 전부 무실점으로 마쳤죠. 최근 공식전 8경기에서 단 3실점을 허용하면서 수비적인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빠른 역습을 저지할 측면 자원까지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 달성을 목표로 삼아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포워드 두 선수가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스위칭을 부지런히 시도하면서 상대 조직을 붕괴시키고 득점 찬스를 내고 있죠. 또 측면 자원의 득점 감각도 물이 오른 상태라 한두 점은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우크라이나는 이번 대회 복병으로 기대가 됐으나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에게 패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이번 일정에서도 전력 열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 주전 센터백 포포프가 부상으로 결장하죠. 따라서 수비 조직에 결함이 생겨 수비가 더더욱 헐거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스웨덴은 수비가 좀처럼 공간을 노출하지 않고 단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공격진이 한정적인 공격 옵션을 가지고 스웨덴은 빡빡한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스웨덴이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공격수들까지 제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핵심 수비자원 누수가 있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올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는 한정적인 공격 옵션을 가지고 답답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끌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 홈팀 스웨덴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